안녕하십니까, 유정식입니다. 비가 올 확률이 90%라는 아침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겨 출근했는데요. 하루 종일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날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괜히 우산을 들고 왔네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온 게 바보 같은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 우린 또 쉽게 후회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좋아야 그 과정 역시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나쁘면 그 앞선 과정도 나빴다고 여기는 생각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인 결과에만 치우쳐 과정을 평가하는 생각의 오류를 결과 편향이라고 하죠. 앞서 얘기했던 사례를 다시 보면 강수 확률 90%의 우산을 챙겨 나온 행동은 분명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결과 때문에 앞선 과정을 재평가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오류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특히 결과로 증명하라는 결과지상주의가 팽배한 조직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조나단 베러는 결과 편향이란 오류가 얼마나 흔히 벌어지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베러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한 환자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수술 결과가 담긴 글을 읽게 했는데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흉통으로 입원한 50대 중반 남성에게 혈관 우회 수술을 하면 기대 수명이 65세에서 70세로 증가한다. 이 수술로 인해서 그가 사망할 확률은 8%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또는 실패로 끝났다. 이런 글을 읽은 것이죠. 글을 읽은 후에 참가자들은 의사가 수술하기로 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 비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 의사가 수술하기로 한 결정이 더 옳았다, 더 납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의사의 수술 능력이 아닌 수술하기로 했던 당시의 결정의 타당성 여부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결정을 환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이야기를 바꿔봐도 참가자들은 동일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 편향의 오류는 의사결정과 판단을 단 한순간에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갑작스럽게 무의미한 것, 틀린 결정으로 치부될 수도 있죠. 특히나 결과에만 치우친 평가는 그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문화를 암묵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요.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시도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게 낸 사람이 고평가되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정착된다면 더 많은 오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과만을 보면서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앞두고 수집한 많은 정보들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호하고요. 자신의 신념이나 예측에 맞는 정보만 택하려는 오류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업무 현장에서는 종종 다양한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지탱해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과 조건을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다양한 선택지와 자신의 예측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대와 예상에만 들어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집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고정관념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증 편향적 태도는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확증 편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오류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지만 자신의 기대나 신념과는 반대되는 근거를 일부러 찾아서 마련함으로써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는 근거와 반대되는 근거, 즉 양쪽을 다 마련할 때 올바른 판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하이파 대학 아셀 코리아트 교수는 7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선택지 둘 중에 답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비나족은 고대 인도 부족이다. 혹은 고대 로마 부족이다. 두 진술 중에 맞다고 생각하는 명제를 선택하게 한 후에요. 그 답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5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참가자들의 확신 정도와 적중률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참가자들은 정답률에 비해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답에 대해서 약 80%가 넘는 확신을 가졌어도 정답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후엔 조금 변형된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제시했듯이 같은 형식의 문제를 주었는데요. 집단을 나눠서 자신의 선택한 답안의 지지 근거를 작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혹은 둘 다를 다 적게 했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답에 근거만 쓴 집단의 예측력은 전혀 향상되지 못했죠. 반면에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억지로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적도록 한 세 번째 그룹의 예측력은 가장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서 예측력이란 단순히 사건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올바르게 또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의 타당성만 입증하는 근거만을 볼 경우에 어떤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판단력이란 개인의 지능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죠. 이성을 동원해서 판단한다고 믿는 순간 그 판단의 뼈대는 때론 너무나 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또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 편향과 확증 편향, 크게 두 가지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선이 어떻게 오류를 일으키고요. 또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가 평상시에 알게 모르게 쉽게 빠지는 고정관념의 일부이죠. 사실 이 고정관념이 한 사람의 혁신과 창의뿐만 아니라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걷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미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게 되면 더 나은 대안을 탐색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아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가진 커다란 관점 또한 새로움과 혁신에서 멀어지고요. 낡고 경직되고 맙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변화와 혁신을 늘 강조하죠. 하지만 그 첫걸음은 우리 순간의 선택, 안일한 태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려는 그런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